탈원을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의 시절에는 네. 한 차례 했었는데 네. 불편하다라고 풀어준 거는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저는 인상적인 게 김수현 씨가 되게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네, 오늘은 사이코지만 괜찮아 드라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티저 영상을 보고 인물 분석, 그리고 뭐 어떤 반사회성 성격이라든지 뭐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드라마 리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좀 흥미로운 장면 몇 가지를 좀 뽑아봤고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작하시죠. 해볼까요? 화가 난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문 상태가 여러 뭐 장면들에서 그 자폐 스펙트럼으로 인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데,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났고 동생인 문 강태가 이제 와서 좀 처리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문 강태는 무표정으로 있는데 형인 이제 문 상태가 봤을 때 그걸 보고 화가 난다, 읽은 거죠, 표정을. 그리고 실제 뒤에 행동들을 보면 실제 화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좀 억제하면서도 좀 보여주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문 상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나오는데 그렇게 좀 감정을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데 좀 둔감한 경우가 많죠. 아마 일반적으로는 문 상태 역시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마 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평생을 같이 살아오고 제일 가까운 보호자잖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이 학습이 전혀 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다른 친구들보다 그런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더디게 일어나지만, 적어도 좀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이나 표정 변화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뒤쪽에 보면은 이제 단어 카드, 정신적고 하나 마찬가지. 단어 카드를 이렇게 보면서 네, 이런 표정일 때는 어떤 느낌인지 이런 거를 보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이런 걸 좀 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저런 것들은 실제로 비약물적 치료법으로 이용이 되는 것들이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보통은 어린아이 시절에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부분인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미묘한 표정의 변화, 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르쳐 줘서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야지만 대인관계에서 좀 더 원만하게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럼에도 이제 아주 미묘한 것들은 이렇게 카드로 구분되지 않는 영역에서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스처나 표정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찾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표정, 목소리 변화, 이런 것들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가 난 상황에서 상대방이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카드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니까 네, 실제 치료 장면들, 병원 내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호사님, 휴게실 좀 빨리요. 저 도둑년이 내 것까지 다 먹어버렸어. 뱃속에 연가시가 들었나 봐. 명지숙님, 여보, 나 속이 너무 허해. 그래도 이렇게 아무거나 급하게 드시면 또 체해서 엄청 고생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먹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나눠서 드시면 참 좋겠는데. 언제는 잘 먹어서 이쁘다며. 잘 먹어서 예쁜 게 아니라 좋아하면 먹는 모습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보. 근데 왜 그 말라 비틀어진 모델년이랑 붙어 먹었어? 망상이 있나 보죠. 괜찮아요. 웃지 마. 재수 없어. 네. 어떻게 보셨나요? 쉽지 않네요. 그 생각 먼저 들었고, 아마 이제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인 것 같아요. 남편이 또는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좀 마른
모델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이런 거식증이 생기지 않았을까. 거식증이라고 항상 음식을 안 먹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폭식을 한 다음에 또 이렇게 구토를 하는 방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김소연 씨를 어쨌든 예전에 만나던 그 사람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망상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뭐 그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마른 모델과 왜 만났어? 라고 네, 그걸 떠올리면서 이렇게 구토를 하게 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단 인상적인 거는 이 보호사님이 대단히 유능하다라는 거. 예. 이렇게 이제 그 안정을 시켜주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리고 저 상황에서도 어쨌든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괴로웠겠지만 표정 변화 없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훌륭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 위험해 보였던 장면이 어쨌든 이렇게 그 안고 있는데 뒤에서 그 주사 처치를 하려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됐을 때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 보호사님이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주사 같은 경우는 저렇게 좀 급하게 몰래 접근해가지고 놔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지를 다 한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누구님의 안정을 위해서 주사를 놓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죠. 혹은 막 이 뒤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 너가 이렇게 갔다, 어떻게 좀 이렇게 처리를 하겠어요? 일단은 보호실로 모셔야죠. 네. 네, 안정실로. 네. 네, 말로 좀 진정을 시키고, 우리 조금 편안한 곳에 가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것 같고, 그럼에도 뭐 저항을 한다라고 하면은 부득이하게 보호사님들의 물리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이런 장면이 다른 환자들 앞에서 다 노출이 되는 건 역시 환자한테는 조금 페인풀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좀 격리를 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차는 어디 가고 지금 네, 그렇죠. 보호사 선생님이 지금 이런 역할을 네. 다 하고 계시는지. 우리 전공의 선생님 빨리 뛰어와야 되는데. 네, 그 평소에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은 보호사님을 먼저 불러. 그리고 그 주사 처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는 건 그 어떤 의사의 오더가 있었다는 건데, 네. 의사가 직접 아니 보러 와야죠. 네, 없는데 그쵸. 이제 그 보호사님과 간호사님만 어. 이렇게 처치를 하는 건, 예, 그건 좀 아쉽네요. 빨리 전공의가 뛰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틀 전에 딸이랑 같이 알프라졸람 과다 복용해서 응급으로 들어오는 환자예요. 불안 증세로 외래 치료를 받은 히스토리도 있고, 정황상 아마 딸부터 죽이고 자기도 따라 죽으려고 한 것 같은데, 다행히는 약 먹자마자 바로 구토했고, 지금은 우리 병원 소아심리실에서 PTSD 상담 치료 중이에요. 고은이 무슨 생각해요? 오후에 경찰로 인계해서 정신감정 들어갈 거니까 바이탈 1시간마다 체크하고, 그 수분 공급하면서 억제된 상태 잘 살펴봐요. 어떤가요? 옛날 생각이 또 많이 나네요. 저렇게 원치 않게 보호병동으로 입원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저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보호실로 모신 다음에 강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이 보호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피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좀 물리력으로 제압을 한 상태에서 강박을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조치입니다. 알프라졸람 잠깐 나왔는데 어떤 약이죠? 알프라졸람은 안정제죠. 항불안제라고도 부르는데, 불안이나 초조감이 심할 때 그런 증상들을 즉각적으로 안정시켜줄 수 있는 약인데, DI라는 게 나왔잖아요. DI는 어떤 의미죠? DI는 이제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도 뭐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삶을 마감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이제 환자 상태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네, 알려주고 네, 네. 하는 거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조금 아쉬웠던 게 있다면, 일단 이틀 전에 온 DI 환자였다. 이미 더 처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어요. 네, 약기는 조금 빠졌을 수도 있고, 네. 네, 사실 좀 수액을 맞고 계실 거야. 뭐. 그렇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어쨌든 약물 DI를 하셔가지고 오시는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에서 좀 약이 깨실 때까지 수액 같은 걸로 약기운을 씻어내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의학과로 입원을 하다가 여러 가지 수치들이 안정이 되면은 정신과 병동으로 넘어와서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이들 아이에 대해서도 바로 심리치료 그런 접근이 들어가고 한 부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은이 어디 갔어? 갈매기 777, 갈매기 777. 답답하다길래 잠깐 풀었는데. 알티칸 챙겼어? 아 맞다. 뭐가 좀 하는군요. 수액 라인이요. 억제할 때 쓰려고.
아, 병원에 온 거군요. 갑자기 뭐야 이씨. 죄송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해 낭독회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아이들을 소아병동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이러지 마. 내 말 잘 들어. 여기서 붙잡히면 나 정신병원에 갇히고 너 고아원에 가는 거야. 아빠가 말했지. 애들은 절대로 혼자 못 산다고. 아이씨. 개소리야. 너 뭐야? 저승길에 애부터 앞서는 덜덜이 주제에.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장면이었군요. 아버지가 이제 딸인 고문영 작가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했었던 하는, 그런 일이군요. 김승철 씨!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칠까봐 그러는 거니까 진정하세요. 막았군요. 네, 여기까지. 재밌네요. 재밌지? 재밌네요. 어, 재밌네요. 처음에 일단 이렇게 이제 탈원 환자 생겼을 때 이제 발매기 777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제 그 보호사나 의사나 이렇게 막 환자분을 찾아 나서죠. 실제로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탈원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잖아요. 병동 그렇죠. 내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네. 병동 밖에 있는 분들도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의료진끼리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암호 같은 것들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코드 뭐뭐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제 약속된 용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정확히 뭐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 잘 안 나요. 네, 이제 그 보호사님이 잠깐 답답하다고 해서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줬다라고 해서 좀 문제가 생겼죠. 들어온 지 2달 차. 얼마 안 된 네, 분이군요. 얼마 안 되는 이제 네. 보호사신데, 탈원을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의 시절에는 네. 한 차례 했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정말 이제 소변을 보겠다고 잠깐 그 억제대를 풀었었는데, 그때 보호사님을 제압하고 이제 탈원을 했던 그런 경우가 한 차례 있었죠. 네. 그분도 이제 굉장히 신입이셨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은 뒤에 바로 좀 그만두시게. 되게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냥 단순히 불편하다라고 풀어준 거는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만약 답답해서 푼다 하더라도 한 부분씩은 남겨두고. 그렇죠. 예. 워낙에 이 억제대를 해제를 할 때 한 번에 사실을 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씩 시간 간격을 두고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칼을 들고 음. 이제 공격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이제 자기를 공격해서이기도 하지만 아마 과거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고문영 작가가. 네네네, 그 트라우마가 자극이 돼서 더 이런 그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인상적인 게 김수현 씨가 되게 능숙한 보호사의 연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탁 제압을 잘 하시고 하면서도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대신에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니까 진정하시라는 멘트를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본인이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흥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서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조금 그러니까요. 저희가 봤을 때 인상적인 장면들만 뽑아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런 장면만으로도 지금 꽤 시간이 맞아요. 된 것 저 같아요. 더 보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보고 이제 네. 동훈이한테 설명해준 지금 네. 그런 방식인데, 저희는 여기까지 1화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더 재밌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